한국당이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2월 중에 아마 전당대회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행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좀 뒷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십시다. 길에서 얘기처럼 하는 거 원치 않아요. 김병준 위원장님과 만날 계획 있으신가요? 힘들죠. 예. 그 얘기는 내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올라갈게요. 입당 언제 하시냐, 전당대회 나가시냐 결정을 좀 지으셨습니까? 지금 벌써 결정하기에는 조금 좀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지금 한창 지도체제나 그와 연동된 전당대회 선출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출마 여부를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그런 절차를 본다면 아직도 좀 지켜보면서 고민할 부분이 좀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게 좀 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내년 2월 전당대회 하면 이제 슬슬 움직이는 선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마련이죠. 근데 야, 김민지 기자,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말이죠. 요즘에 굉장히 좀 바쁜 것 같아요. 뭐 특히 소셜미디어에 많이 뭐 글을 올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름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데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래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해명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기만 아니면 뭐냐. 북한에 변호할 것이 아니라 요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돼. 최근에 이제 불거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예. 황교안 전 총리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오늘 한마디 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황교안 전 총리가요.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총리할 때 자기 정부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는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와서 2016년도 이미 발사를 했으니까 네. 그 기지는 오래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할 일을 왜 남한테 와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기만은 자기가 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지금 아마 한국당 대통령 당대표. 후보를 네. 나오느냐 하는데 제2의 김병준, 제3의 전원책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박지원 의원이 글쎄요. 김 교수님, 제2의 뭐 김병준, 제3의 전원책이 될 것 같다. 저는 그 워딩의 핵심은 예. 정치력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전원책,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어떤 갈등도 사실상 서로 간에 정치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어떤 타협점을 못 만들어서 그냥 결별이 수순이 만들어진 것인데 예.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런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 누워서 뭔가를 이제 하는 그런 형태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에 있었던 것이고 이미 다 드러난 것인데 그리고 안이하게 대처한 한국이 지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국군이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약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를 이제 얘기할 때 뭐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보수를 위한 어떤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뭔가의 어떤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자기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요, 이 재미난 게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일단 친박 진영에서 이제 당대표 후보로 뭐 추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약간 김민지 기자, 이 친박 진영에서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한마디 한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좀 의미심장하던데요? 예. 그게 뭐냐면 황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은 하지 않으면서 뭐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 같은 데에 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입당은 안 하면서 그 목소리만 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겁니다. 정운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황 총리는 우리가 우파 재건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야인으로서 그 역할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21대 때 정치인으로 들어와서 정치인으로서의 면목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잠룡 반열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여건이 되는지를 보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총리는 지냈지만 그분이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박이나 이런 데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꾸 간만 보지 말고 좀 빨리 입당도 좀 하고 빨리 한국당에 와서 뭐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박근혜 어떤 정권의 일종의 얼굴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른바 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후보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친박들은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뭘 움직이고 싶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친박들의 어떤 이권 또 친박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친박 중에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김진태 의원을 내세우기는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에 대한 어떤 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분석해야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아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 모습도 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콕콕 집어가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평가를 했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치를 하려면요 화끈하게 해야 된다. 정확한 메시지 가지고 나서는 게 좋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간보면서 뭐 이 관료 출신 이게 온실 속의 하초로 정치 뭐 걸어와서 오세훈 전 시장도 너무 정치 현상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보면 안 돼요. 뭐 이쪽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으면 또 이쪽 목소리 입장 좀 내는 거고 국민 정서가 또 뭐 그게 아니다 이렇게 분노했을 때는 또 그런 분노의 입장이고 정치는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시청자 여러분들 공감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다 콕콕 집어가면서. 예, 김성태 원내대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보수 정당의 위기다. 위기다. 90점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이 들어와서 90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간만 보고 뭔가 이렇게 자기 어떤 뭐 처신만 이렇게 다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위기 상황에선 지도자가 되려면 몸을 던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간만 보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잖아요. 근데 간헐적 휴식 기간을 가져가지고 이미지를 사실 새롭게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에 있는 보수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좀 구원투수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구심점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사항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 작가님 왜 웃으세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황교안이나 오세훈이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말의 뉘앙스를 볼 때.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 화끈한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투쟁력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자유한국당에는 온실 속에 있는 화초로 10,000원입니다. 네. 온실 그렇기 속의 화초가 때문에 10,000원이다? 저 거친 들판에 상록수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료 출신의 황교안이라든가 또는 진짜 김 교수님 말씀대로 간헐적 휴지기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오세훈 시장은 원치 않는다. 이런 뉘앙스가 저는 확실하게 풍긴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 가운데에서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아니라 대권을 의식해서 당 대표로 나가는 거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자신이 포럼하고 등산도 가고 이건 아주 뚜렷한 정치 행위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자유한국당의 이 태극기 세력이 10,000명이 입당을 했어요. 그러면 책임당원 10,000명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판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친화적이에요. 그 표를 의식한 발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전대에 나갑니다. 전대에 나간다. 그리고 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온실 속의 화초 말고 상록수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깊은 뜻이 있었던 거군요. 예, 미처 몰랐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 시청자 여러분. 이 친박 진영, 한국당에서는 친박, 비박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어제, 자, 김민지 기자, 그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어제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1도를 맞은 행사가 구미 이제 생가에서 열렸는데 탄신제를 했군요. 거기에 앞다퉈 이제 눈도장 찍기에 나섰다 이런 뭐 해석이 나올 아, 정도로 그래요? 예, 저 자리에 많은 참석을 했습니다. 뭐 백승주 의원, 김진태 의원, 윤상현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했고요. 예. 보수단체 회원 1,500여 명 정도가 이제 뭐 태극기나 성조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수막 등을 들고 저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규모 태극기 집회까지 저 자리에서 열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사실 현수막에 이런 이야기도 써 있었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요?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쁜 박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편안하냐 이런 문구까지 써 잠깐만요. 있었다고 미스 하는데. 코리아보다 더 이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편안합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왜 아무 말씀들 안 하시죠? 그럴 수 있어요. 지지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느냐 그 감정을.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지지자인 것이죠. 예. 뭐 진지하게 이렇게 논평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요. 어제 이제 저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행사였던 거죠. 근데요, 여기에서 아까 전 작가님이 아까 태극기 부대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행사에 참석했던 한 정치인과 태극기 부대의 이 인사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탄핵 구역사는 잘 끄잖아. 구역사는 잘 끄잖아. 정확하지. 그걸 내가 테레비나가 다 이야기했단 말이야.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도지사가 냐니? 아니 도지사가 란 말을 해? 이철우 경북지사인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어제 행사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 일부가 네. 탄핵에 찬성했으면 부역자다. 부역자가 여기 오면 안 된다 하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서 항의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생각하기에 그것이 이제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이제 뭐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에 저렇게 좀 욕설했다는 이제 영상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철우 이제 태극기 부대원들이 이철우 지사한테 당신 국회의원 할 때 말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놓고 말이야 여기 행사에 올 자격이나 있어? 이렇게 막 설전이 이어지는 중에 이철우 지사가 약간 저 태극기 부대원들한테 욕설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성은 가리긴 했지만 욕설을 한 부분이 잡혀 있습니다. 전 작가님 어떻습니까? 근데 도지사가 아무리 그래도 욕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런 게 행사의 막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또 도지사에 대해서 탄핵 부역자다 이러는데 이거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뭐 부역자라는 말을 막 쓸 때 우리가 그 불편한 감정처럼 또 반대로 볼 때 부역자라는 말이라든가 이런 용어 같은 걸 쓴 것도 문제지만 예. 어떤 경우에든지 경북지사라는 공직에 있는 분이 저런 욕설을 더구나 공식석상에서 한 거는 예. 사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지 기자가 오늘 이철우 경북지사랑 좀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해봤잖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예, 입장을 들어보려고 이제 통화를 길게 했는데 네. 사실 본인은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지 찬성을 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일부 지지자들이 이제 시중에 도는 지라시를 믿고 자신한테 잘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제 좀 억울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그때 촛불 집회에 김무성, 유승민은 동참을 하러 갔고 나는 가긴 갔지만 촛불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보러 갔다는 거예요. 촛불 그러면서 집회에? 욕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보고 욕설하시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이제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에서 억울했고 나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을 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일부 시위대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봤는데 오히려 사과는 내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가 이철우 지사한테 욕설을 했느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욕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욕을 안 했다고 했다가 영상에 욕설을 한 장면이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욕설을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까 전 작가님은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도지사가 그렇게 욕설을 하면 되느냐. 사과는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된다. 사과할 뜻이 없어 보이는데요. 저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배신자다, 뭐 부역자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시위자들이고 우리가 공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도지사는 공인인 거고 굉장히 책임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욕설 같은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했다 그러면 사실을 시인하고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는 그런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